비 오는 날이었죠. 우리 네 집안 친정이 그렇게 수준이랑은 안 형편없다면서? 맞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친정을 네 모욕하던 친정이 그렇게 시어머니. 형편없다면서? 하지만 부엌 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 다 들었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 집의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전부 내 거야.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모욕의 시작.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죠.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이었어요. 그 집 거실 한가운데에는 긴장감이 가득 감돌고 있었죠. 며느리 수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시어머니가 있었죠. 그래서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내 친정이 그렇게 형편없다면서?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꽉 깨물고 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적어도 겉으로 보이기엔 그랬죠. 수진의 친정은 작은 지방 도시, 낡은 주택에서 사는 평범한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힘겹게 딸을 키워냈죠. 그런 이야기를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수진을 탐탁지 않아 했어요.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체면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 말은 결혼식 날에도 들었던 말이었죠. 하지만 수진은 사랑 하나만 믿고 이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인 준호는 늘 수진의 편이었고 그것 하나로 버텨왔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너희 엄마 식당 한다고 했지?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손님들 밥이나 퍼주는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그 말은 조용한 거실을 날카롭게 찢어 놓았죠. 수진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대신 더 깊이 고개를 숙였죠. 그 모습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내가 그래서 반대했잖아. 집안도 모르는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이냐고. 그때였어요. 부엌 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죠. 수진의 손이 살짝 움찔했어요. 그리고 문득 시어머니의 말이 더 날카롭게 이어졌죠. 내 엄마 같은 사람은 우리 집 문턱도 못 밟아. 그 말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말이었어요.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집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수진의 친정 엄마였죠. 부엌 문 뒤에 서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낡은 코트를 입은 채 조용히 서 있던 그녀의 손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슬픔일까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숨겨왔던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내 엄마가 이런 집안이랑 엮일 일이 없어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부엌 문이 조용히 열렸죠.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수진의 어머니가 서 있었죠. 젖은 우산을 들고 조용히 서 있는 모습.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말이죠. 저기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죠.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조용한 반격의 시작. 거실에 흐르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죠. 수진의 어머니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젖은 우산에서 빗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작게 떨리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어머니는 수진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곧장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그 눈빛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깊고 단단했어요. 방금 하신 말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죠. 아이고, 오셨네요. 손님도 아닌데 굳이 오실 필요까지 있었나 모르겠네. 그 말투는 여전히 사람을 깎아내리는 습관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꽉 쥐어졌죠.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굳이 올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거실을 훑었어요. 고급 가구들, 반짝이는 장식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까지. 딸이 사는 집이 어떤 곳인지 한 번쯤은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묘하게 날카로웠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코웃음을 쳤죠. 보셨으면 됐잖아요. 이제 가셔도 되겠네. 그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죠. 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다시 수진의 어머니를 향해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집이랑은 수준이 안 맞아요. 괜히 딸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서로 좋죠. 그 말은 노골적이었어요. 더 이상 숨기려는 의도조차 없었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작게 웃었어요. 그렇군요.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낡아 보이는 가방이었죠. 그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덮어두었던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저도요.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준이라는 걸 꽤 오래 고민하며 살아왔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죠.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의 시선이 정면으로 향했어요. 혹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사람의 수준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무거웠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죠. 그 순간 어머니가
천천히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무언가를 조용히 바라봤죠. 그 표정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저는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죠. 오늘 또 한 분을 만나게 됐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이 여자가 단순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상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3. 감춰진 진실의 조각. 거실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시간만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수지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죠.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방금 전까지의 여유로운 표정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대신 알 수 없는 불쾌감과 이상한 긴장감이 얼굴 위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시어머니였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데요? 말투는 여전히 높은 위치에 서 있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흔들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걸 느낀 걸까요? 수진의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으로 탁자 위 수첩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면 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수첩으로 향했죠. 겉보기엔 평범한 수첩이었어요. 낡고 오래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죠. 그게 뭐라고요?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어요. 설마 그걸로 뭘 증명이라도 하시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증명하려고 가져왔어요.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엄마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어요. 천천히 수첩을 열고 한 페이지를 넘겼죠.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시어머니 쪽으로 돌려보였어요. 읽어보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손을 뻗어 수첩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이건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보였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삼켰죠. 어머니, 작게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수첩 속 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죠. 그 안에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어요. 날짜와 숫자, 이름들, 그리고 익숙한 기업 이름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건 마치 오랫동안 기록된 무언가의 흐름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게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죠. 그걸 본 순간 수진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건요. 잠시 시선을 내리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직접 관리해온 기록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첩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식당만 한다고 하셨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네, 맞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들어 정면을 바라봤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죠. 익숙한 이름들, 익숙한 숫자들, 그리고 방금 들은 30년이라는 시간. 설마 그녀의 입에서 작은 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마침내 말을 꺼냈죠. 제가 잠시 멈췄다가 또렷하게 이어갔어요. 그 식당 하나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조금 오해신 것 같네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죠.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의 권력 구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밝혀지는 정체, 거실의 공기는 이미 이전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죠. 아까까지 이 집을 지배하던 건 시어머니의 말과 태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중심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수첩을 들고 있는 손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은 여전히 그 안의 내용을 훑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죠. 이게 말이 돼요? 겨우 입을 연 말이었어요.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죠. 그 모습은 조금 전까지 수진을 몰아붙이던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믿기지 않는 건 눈앞에 서 있는 자신의 어머니였죠. 늘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에서 일하던 그 모습, 힘들어도 웃으며 버텨내던 그 모습, 그게 전부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게 다른 의미로 바뀌고 있었죠. 말이 되냐고요? 어머니가 조용히 되물었어요. 그 말투에는 감정이 거의 담겨 있지 않았죠. 그럼 안 되는 게 맞을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만 떨고 있었죠. 그 순간 어머니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식당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죠. 그건 시작이었어요. 그 말에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죠. 30년 전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없이 아이 하나 데리고 시작했죠.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작은 식당이었어요. 비가 새고 손님도 없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아니, 알려고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생각보다 많은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가볍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 했죠. 식당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그리고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 돈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했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확연히 흔들렸어요. 투자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죠.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운이 좋았는지, 사람을 잘 만났는지, 그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처음 듣는 이야기들을 멍하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식당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되었고 실제 일은 따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였죠. 설마 그녀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의미는 전달됐죠. 그때 어머니가 마침내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잠시 멈췄다가 또렷하게 이어갔죠. 여러 개 있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어요. 수진의 눈이 완전히 커졌죠. 엄마 회사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아마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서 수첩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툭!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죠.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두려움이요. 태도의 돌변. 수첩이 바닥에 떨어진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아까까지 그 공간을 지배하던 건 분명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 중심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떨어진 수첩을 바라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치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입을 열었지만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수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몰아붙이던 그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급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죠. 아까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죠. 제가 잘 몰라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그 웃음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죠.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말에 수진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어머니, 작게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수진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수진의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경멸과 무시는 사라지고 대신 조심스러움과 계산이 섞여 있었죠. 아이고, 제가 말이 좀 심했네요. 괜히 기분 상하셨으면 말끝을 흐리며 억지로 웃었어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급하게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수진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식당 하신다고 해서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고생 많이 하신 줄만 알았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은. 말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 모습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상대를 올려다보는 사람이 태도였죠. 그때 수진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죠.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그건 내가 좀 오해를 해서 사람을 잘못 본 거지. 그 말은 가볍게 넘기려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가볍지 않았어요.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감정이었어요. 서러움만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이 섞여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을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죠. 잘못 보셨다고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거실 전체가 그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저 눈치를 보며 서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밝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실수와 태도는 다른 문제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다시 굳었죠. 상대를 모르고 한 말은 실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선을 똑바로 향하며 말했어요. 상대를 낮춰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이죠. 그 말은 조용했지만 날카롭게 꽂혔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숨을 멈춘 듯 있었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도 웃음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그저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어요. 돈이 많아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죠. 돈 앞에서 태도가 바뀌는 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거실에는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게 되었죠. 6. 남편의 선택. 거실을 가득 채운 침묵은 쉽게 깨지지 않았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시간만 무겁게 흐르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지금까지 버텨왔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참았던 순간들,
눈물을 삼켰던 날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자신,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컥.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나왔어.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남편 준호였죠. 그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신발을 벗으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거실 분위기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죠. 뭐야, 분위기 왜 이래?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의 눈이 천천히 사람들을 훑었죠. 울고 있는 수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낯선 긴장 속에 서 있는 장모님, 어머니. 준호는 조금 놀란 듯 말했어요. 오셨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죠. 그걸 느낀 걸까요? 준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무슨 일 있었어? 이번엔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죠. 수진은 잠시 입을 열지 못했어요. 말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을 꺼냈어요. 아, 별거 아니야. 억지로 웃으며 상황을 덮으려 했죠. 그냥 오해가 좀 있어서.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준호 씨, 장모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끼어들었죠. 그 한마디에 준호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향했어요. 네, 어머니. 조금 긴장한 목소리였죠.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무거웠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말씀하세요.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됐어요. 당신은, 장모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집에서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나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준호의 눈이 순간 흔들렸죠. 그게 무슨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집에서의 기준, 그건 분명 돈과 배경이었어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준호의 시선이 잠시 어머니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다시 수진에게로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기다림이었어요. 이번에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 묻고 있는 눈빛이었죠. 그걸 본 순간 준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번엔 시어머니를 향한 말이었어요. 오늘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니, 그게 그냥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급하게 넘기려 했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까지 될 리 없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 말은 처음으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단단한 말이었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때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겨우 이어갔죠. 우리 엄마를 모욕했어. 그 한마디에
준호의 눈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시선이 천천히 시어머니에게 향했죠. 사실이에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그 순간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죠.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사과하세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거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죠. 7. 진심의 무게. 사과하세요. 준호의 말이 거실 한가운데 무겁게 떨어졌죠.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죠.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작게 되묻는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나한테 지금 사과하라고 한 거야?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준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똑바로 바라봤죠. 네. 짧고 단단한 대답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숨이 잠시 멎은 것처럼 보였죠. 지금까지는 준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의 시선이 잠시 수진에게 향했다가 다시 돌아왔죠.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그 말은 분명한 선을 긋는 말이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편에 서준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준호가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그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죠. 지금 이야기랑 상관없어요. 그 말은 차분했지만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더 이상 열리지 않았죠.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죠. 처음으로 자신이 밀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죠. 사과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은 뜻밖이었어요. 수진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억지로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기준이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진 느낌이었죠.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대신 잠시 시선을 내려 수진을 바라봤다가 다시 들었어요. 이 아이한테는 사과하셔야 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이 아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당신 집에 들어오기 위해 자신의 많은 걸 내려놓은 아이예요. 그런데 시선을 똑바로 향하며 말했죠. 존중받지 못했죠.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었다가도 다시 다물었죠.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수진의 옆에 섰죠. 그 행동 하나가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고 단단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죠.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선택은 변하지 않아요. 그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처음으로 안도감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처음으로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작고 조심스러웠죠.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가 닫았죠. 그리고 결국 겨우 꺼낸 한마디, 미안하다.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어요.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침묵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늦었는지 아니면 이제 시작인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마지막 반전.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거실에 조용히 남아 있었죠. 수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늦게 들은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쌓여온 시간들이 그 한마디로 다 지워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기보다 이 상황을 더 이어가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죠.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그만하죠.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향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충분한 것 같네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었죠.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 모습에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어디 가니? 수지는 잠시 멈췄다가 돌아봤어요. 그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눈치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엄마랑 나갔다 올게요. 조용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거리가 담겨 있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이 집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잠시 멈췄죠.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며 말을 꺼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와 준호, 그리고 수진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향했죠. 제가 운영하는 회사들.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담담하게 이어갔어요.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할 예정이에요. 그 말에 준호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정리요? 시어머니 역시 당황한 표정이었죠. 왜요? 그 질문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시선을
수진에게로 향했죠. 제 인생 말고 이 아이 인생을 정리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곧 의미가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눈이 천천히 커졌어요. 엄마 무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가방 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한 파일이었죠. 그리고 그걸 수진에게 건넸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렴.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열었죠.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그녀의 눈이 빠르게 흔들렸죠. 그 안에는 수많은 회사 이름과 함께 지분 구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수진, 엄마 이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죠. 다 내 거야. 그 한마디에 거실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전부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누가 누구 수준을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그 한마디는 모든 걸 정리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몸을 돌렸어요. 가자. 짧은 말이었어요. 수지는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 그리고 준호. 잠깐의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문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이 집 안에는 아무 말도 남지 않았어요. 단지 너무 늦게 깨달은 후회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죠. 이제는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사람의 진짜 가치일 때가 있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존중은 상대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늦게라도 깨닫는다면 다행이지만 그 깨달음이 누군가의 상처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겠죠.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은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남는 건 돈도 지위도 아닌 사람의 태도와 선택이죠.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